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현대시 독해 원리 여러분들이 듣고 있었던 특강 수업이야. 요거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이 좀 평상시와 다르지? 대체 수업을 듣거나 뭐 이런 학생들 느끼겠지만 요건 제가 현강으로 찍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막 실시간 영상으로 찍지 않고요. 제가 따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상시와는 다르긴 할 거야. 자, 어찌됐건 그래도 수업은 똑같이. 자, 이제 여러분들 5주차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인지를 좀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의 첫 번째 이자 마지막까지의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수업을 들었던 목표는 알고 있지? 현대시는 이제 다 맞을 거야. 이게 우리 목표였어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현대시라고 하는 건 낯선 작품들이 당연히 뭐 두 작품 중에서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낯선 시가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문제 푸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그런데 현대시의 문제 중에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개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빨리 찾는가. 두 번째,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동그라미 세모 분석을 해서 문제에 연결하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만 보고도 답이 보이는 문제들을 간파해내서 빨리 찾아내는가. 그래서 시간 단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운 시간이에요. 마치 아주 요약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자,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까지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 시간마다 그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실전 모의고사 시간에 정말로 적용을 할 때 현대시 한번 먼저 풀어볼까? 어라? 풀리네. 아유, 안 봐도 답은 얘야. 뭐 이런 것들 찾는 그런 능력을 저는 키워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충실하게 수업을 들었다면 이제 현대시는 자신 있어요.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듯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뭘 준비했냐면 우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오신 이 교재요. 이 교재에 여러분들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냐면 10강 쭉 펴시다 보면 10강까지 여러분들 저하고 진도가 나갔어요. 10강이 뭐였냐면 신동엽의 향하하고 백석 작품이었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했냐면 걱정하지 마. 할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을 보시면 마지막 11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이제 이 작품 이거 특강 교재를 이제 편제를 하면서도 요 마지막 작품을 사실은 빼고자 했던 건데 우리 조교쌤이 하시면서 실수로 들어간 작품이기는 해. 그래서 이 작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안 푸셔도 됐다. 사실 왜냐면 수능형 요즘 추세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푼다고 뭐 큰일 나 공부인데 하면 좋지요. 그런데 굳이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궁금해요. 왜 이게 요즘 추세의 수능형이 아닌지 저 풀어보고 싶어요. 그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굳이 선생님이 굳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굳이 시간도 안 돼 하면 과감하게 빼셔도 됩니다. 이게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풀 학생들을 위해서 답은 미리 불러줄 테니까 어딘가에 옆에 기퉁에 체크했다가 혹시 풀고 싶으면 푸시는데 11강입니다. 2번, 4번이고요. 사실 완연한 요즘 추세의 수능형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됐어요. 자, 됐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애초에 지난 시간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쨌든 얘들아 5주차의 마지막에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것으로 프린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거야. 왜냐면 진도 양 자체가 애초에 프린트를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뭐 마지막 강을 깰 줄은 몰랐어. 자, 어찌됐던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가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수업을 집에서 보는 학생은 혹시 받았으면 좋고 못 받았으면 어쨌든 그 문자로 이 영상 링크가 들어간 거에 같이 요게 들어갈 거니까 뽑아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체 수업으로 오시든 해가지고 지금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있지. 그렇게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요거 받으셨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교재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총 3강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어져 있는 강으로 되어 있지만 3개의 지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됐지? 요게 있으셔야 돼요. 첫 작품은 김소월의 산유화부터 출발하는 작품이니까 요게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없어.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혹은 이거를 시간을 저는 이미 재서 풀었어요. 이미 푸른 학생들이 근데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평상시 수업과 똑같이 시간을 재겠습니다.
제가 한 지문당 4분 재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한 지문당 4분 재기에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똑같이 한 지문당 4분을 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 오늘 난이도가 좀 있어요. 좀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푸시되 어찌됐건 저는 풀었어요 하면 제 영상이잖아. 이거 영상. 요거는 좀 빨리 패스하고 이렇게 돌리고 알지? 뭐 나보다 이런 거 잘하잖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들으시면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제 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 재는 거 수업 시간이니까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시간을 잽니다. 자, 첫 번째 강을 피시면 김소월의 산유화 아직 안 됐어 얘들아 들어. 그리고 박두진의 도봉이 있어요. 사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에요. 특히나 김소월의 산유화 정도는 한 번쯤 본 학생들이 다 많을 것이고 자, 박두진의 도봉도 사실은 2학년 과정 속에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작품 설명보다는 문제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 잘 보시고 혹시라도 박두진의 시를 잘 몰라요? 그러면 보기 꼼꼼하게 읽으시고 대응을 하는 연습. 자, 이 마지막 강의야 얘들아. 좀 힘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재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여기까지요. 요거 잠깐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이 어땠어요, 얘들아? 좀 부족했던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이 작품 모르는데 하면 또 하나하나 선지 보면서 이렇게 하지만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만 앞뒤를 보면서 체크하는 노력을 하시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자, 난이도가 있다라는 표현 제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사실 1번 문제도 우선 답을 먼저 얘기할게. 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자마자 그래 3번이지 이렇게 찾기에는 좀 어려웠던 문제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보자마자 3번을 찾기보다는 보자마자 가장 찾기 쉬운 예를 들어 1번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 이제 얼마나 많이 했어. 의성어 의태어가 있나? 먼저 찾아서 아니면 날리고 이렇게 찾기 시작을 했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가를 보면 가의 의성어 의태어 없네요. 의성어 의태어 이젠 할 줄 알잖아. 소리를 나타내는 거, 모양을 나타내는 거 뭐 이러니까 어쨌든 1번이 안 된다면 날리시고 자 2번 나의 추상적 개념어를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반복 먼저 찾아야지 쉽잖아. 추상적 개념어가 뭔지 아시죠? 물론 이제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혹은 정말 추상이라는 단어를 놓고 배우자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라 그러냐면 추상적인 개념은 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이런 표현법도 배우기 때문에 추상적인 관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얘들아. 관념적인 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윗글에 뭐 생은 갈수록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죠? 삶이라고 하는 생이라든가 아니면 쭉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사랑 같은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이라든가 사랑 같은 단어가 있죠. 있지만 크게 반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반복은 내가 그랬잖아. 똑같은 게 2번 이상, 그러니까 2개까지만 찾아도 되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2번을 날려야 됐었을 것이고 자 3번에 관조적이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자 4번입니다.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라고 했는데 동일한 시행의 반복은 있어요. 산에는 꽃피네, 꽃피네 이행과 사행이 있잖아. 1년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동일한 똑같은 시행이 반복된 게 맞아요. 하지만 나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쪽과 맨 끝쪽은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수미상관 안 돼. 그러면 4번 날리셨을 것이고 5번입니다. 모두 역설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가는 짧으니까 사실은 역설 정도는 찾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 없었을 거예요. 모순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그 문장에 혹은 그 표현에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없다. 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다면 결국 답은 3번밖에 되지 않았겠네. 설사 여러분이 관조적이라는 의미를 몰랐다 손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나가 애상적인 건 알았을 거야. 왜냐면 보기만 봐도 3번에 보기만 봐도 박두진의 도봉이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만 긁어도 삶은 쓸쓸하고 세모 전체적으로 세모기 때문에 뭔가 쓸쓸하고 세모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상은 찾았을 것이지만 애상은 무엇이다 얘들아? 슬프다. 슬픔 그럼 무조건 애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건 찾았겠지만 얘를 관조라고 봐야 할지 혹은 관조가 정확히 뭐야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는 있다. 내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나머지가 절대 안 되는 거 우리가 배운 대로 반복 못 찾아 이제? 수미상관 못 찾아요? 의성어 의태어 매번 하던 거 몇 개 안 나와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리시면 몰라도 3번 해야지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걸 나는 문제풀이 능력을 가르쳐주는 시간 얘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관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관망하듯 바라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라볼 때는 그다 감정을 넣지 않는다. 물론 가시 같은 경우에도요. 저기 보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라고 해서 새가 운다라는 표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굉장히 절절히 막 감정을 넣듯 이렇게 나오지 않고 산에 꽃이 피네 맨 마지막에 꽃이 지네 꽃이 저만큼 피어있네 새가 울고 있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정을 크게 넣지 않은 채 바라만 본다. 우리 이럴 때 관조적이라고 한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만 관조라고 하는 게 감정을 넣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애매한 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예 절대 감정이란 1도 있으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관조적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시는 없어요. 넓게 보면 시에는 모두 다 감정, 정서가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지?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시 같은 경우 여러분이 동그라미 세모 아주 명확하게 세모 그냥 세모 나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쓸쓸하다부터 출발해서 세모가 나열이 되어 있는 아주 명백하게 이런 시들은 관조절기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지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국어는 어쨌든 지워지고 가장 이거밖엔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답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3번입니다. 내가 오늘 난이도 있다고 했어. 자, 2번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 가시를 알면 쉬웠던 문제. 하지만 만약에 가시를 몰랐다면 우리는 문맥상 찾아야죠. 찾아볼게요. 자, 보여드립니다. 자, 기억을 봅니다. 1번 선지가 뭐였냐면 기억은 화자가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이라고 했어. 기억이 꽃이었네요. 이 꽃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이게 자연에서 느끼는 거리감이 아니야를 알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러니 앞뒤를 본다. 얘도 밑줄은 밑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혹은 뒤에를 보니 저만치 이런 거 내가 거리감이라고 했잖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거리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근데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거리감이 가깝다, 거리감이 없다 이런 표현 쓴다라고 했잖아. 요 단어. 내가 매번 쓰던 선지에서 얘기하던 우리 실전 모의고사 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기억한다. 잊지 마. 자, 3번 먼저 볼게요. 기억은 시각적 이미지, 꽃은 저마치 혼자 피어있는 모습은 시각 맞지요. 자, 니은이 새였는데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작아요? 시각도 들어갔지만 우는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청각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한 3번 선지 맞고요. 4번 니은은 기억을 매개로 자연과 함께해요. 매개한다는 거 볼까요? 니은이 산에서 우는 작은 새가 꽃이 좋아서 산에 사잖아요. 꽃이 좋아서 사는 새니까 그러니까 꽃 기억을 매개로 걔 때문에 걔와 함께 같이 그렇게 자연과 산에서 산에 함께 있는 거 맞죠? 마지막 5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세계가 어디냐면 여기서는 자연 즉 정확하게는 산이죠. 산이 맨 1년에 산에는 꽃이 피고요. 맨 마지막에 산에는 꽃이 지잖아.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공간 산에 사는 거 맞죠? 이렇게 찾았다면 내가 문제 어렵다고 한 이유가 그거야. 보자마자 그러니까 2번은 안 돼. 무슨 여기서 새가 자아성찰이니? 라고 찾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문맥상 정확하게 아닌 것들 1번 안 돼 앞뒤 보자. 그리고 사실은 니은만 보고도 2번까지 봤는데 저는 자신 있게 니은이요 라고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앞뒤 어디에도 자아성찰하게 하는 요소는 없거든요. 그냥 새는 산에서 오는 새는 꽃이 좋아 산에 살아요 라고만 얘기했지 뭐 여기에 뭐 자아성찰 내가 반성돼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자신 있게 2번을 체크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좀 애매하고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꼈다면 정말 나머지 것들 확인하시고 그러면 2번이라고 하시는 방법론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신 학생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3번 들어갈게요. 자, 문제 보기를 통해서잖아.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보기 꼼꼼히 읽으세요. 사실 박두진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록파 시인으로 일제 강점기 시인입니다. 1940년대 시인이죠. 그래서 일제와 연관하자면 끝이 없어. 그런데 보기에서는 딱히 일제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맞추세요. 여기서 뭐라고 맞췄냐면 절망적인 현실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세 번째 줄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네 번째 줄이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만약 이 시를 이제 모를 때가 전제인 거야. 뭐 알면 이 문제는 뭐 보자마자 하지만 모를 때의 경우에 할지라도 머릿속에 있었어야지. 내가 이따가 시를 가서 분석을 할 때 상황은 세모야. 지금 현재가 세모야. 세모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동그라미 세모를 하지. 제가 강조한 거 들으셨어요? 상황은 세모야. 이걸 막 끝없이 강조한 거 들었죠? 자, 그거에 따라서 1, 2, 3, 4, 5번을 체크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앞에 나시를 넘어갑니다. 자, 이 작품 워낙 유명해서 제가 요거를 막 그 분석 필기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요. 제가 동그라미 세모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산새도 날아와서 우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새가 우짖는다는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울면서 짖는다. 찍찍찍찍 웃는다. 우짖지 않아요.
그리고 구름 도 그러니까 얘와 같은 상황인 걸 말하고 싶어. 떠나고는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 오지 않네요. 도라고 했기 때문에 얘나 같은 상황으로 볼 거고요. 같은 상황이면 둘 다 동그라미 상황이냐 아니면 세모 상황이냐지요. 이미 답은 알고 있잖아. 그치?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들으세요. 아유 세모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저희가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할 건데 조금만 더 들으세요. 자, 뒤에 인적이 끈인 곳이요. 네, 인적까지도 끊겼고요. 홀로 앉은 가을산에 어스름. 네, 홀로 앉았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 이 가을산에 어스름이 뭐냐면 뭔가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곳에서 호이호이 소리 높여서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누구도 없어요. 왜냐하면 울음은 헛되이 빈 골을 되돌아올 거예요. 빈 골이거든요. 얘 혼자 있잖아. 그러니 나 혼자 있는 그래서 내 헛되이 빈 골, 텅 빈 아무도 없는 뭐 이럴 때 보통 혼자 이럴 때 고독 뭐 이런 단어 써도 되고 쓸쓸함 써도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러놓고 나서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랬잖아. 현실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야 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상황이 세모예요 라고 할 수는 있죠. 자, 이제 들었습니다. 자, 결론 얘기할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우린 동그라미 세모가 문맥상이기 때문에 문맥상 찾아줬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산새가 와서 울지 않는 상황이 절망적인 거야. 울어야지. 뭔가 새도 울고 그래야 뭔가 새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듯한 거잖아. 구름도요. 떠나고 오지 않아요. 와야 절망적이지 않은 거지. 왜? 지금 이게 절망이면 이거의 반대를 긍정으로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의 반대면 구름이 떠나지 않고 와야 되고요. 산새도 막 울고 막 여기서 시끌벅적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지금 없는 이 현실이 부정이야 라고 했다면 얘네는 긍정이어야죠. 무슨 긍정이요?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뭐 일제시대와 연결해서 하면 할 말 많지만 아니 안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구름이 뭐 예를 들어서 화자 입장에서의 원하는 희망이든 그 무엇이든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도 떠나가 버렸고 이제 오지 않는 텅 빈 그러한 상황이 세모라면 구름은 긍정적 존재라고 보셔야죠.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언뜻 보기에 부정적인 상황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해요. 저랑 수업을 했다면 긍정 부정 하셨다면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3번 문제에 1번 선지요. 이 문제 푸른 학생들 많지 않아요. 1번 산새와 구름은 화자의 울음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부정적 대상이다.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얘네 자체가 부정적 대상인 게 아니죠. 저들이 없는 현실이 부정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저들이 부정이라고 하진 않았어. 뭐 아주 또렷하게 얘네는 동그라미야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동그라미예요.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상황이 부정이라고 했지 저들이 부정이라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뭐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저 길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 3번 문제가 맞았다면 내가 매번 하는 거 있잖아. 3번 문제 맞았으면 엄마한테 그냥 자랑하는 거야. 지금 혹시 집에서 인강 듣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자랑하세요. 엄마 나 됐어. 이제 현대시 됐어. 이렇게 자랑하고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거.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계속 가자. 얘들아, 혹시나 이거 인강 학원에서 듣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 주시니까 뛰쳐나가지 못하잖아. 선생님들 계신데 듣기 싫어. 귀찮아. 이러고 뛰쳐나가지 못하니까 괜찮은데 혹시라도 집에서 듣고 있으니까 얘들아, 힘내자. 한 만큼 나와요. 공부하고 집중하고 선생님 얘기하신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만큼 나한테 남습니다. 이거 10분 안 듣는다고 30분 안 듣는다고 나한테 무슨 내 인생에 뭐가 있겠어. 뭐 시중한디 이런 거 하지 마. 중요해요. 자, 집중합니다. 얘들아 30분 견디자. 자, 집중하시고요. 자, 뒷장입니다. 이연기에 폭포하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쪽으로 빼고.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떠셨습니까? 얘도 뭐 그렇게. 물론 1번 문제는 쉬웠다. 그치? 1번 문제는 쉬웠지만 나머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풀어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배지 국어학원을 다니는 배지 원장님한테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죠.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표현상 특징 문제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한 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든가 감탄사를 활용한 거 이런 거 찾기 너무 쉽잖아. 찾아내실 수도 있지만 5번처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러면 얘 먼저 찾죠 뭐. 아시겠지만 뒤에 반복을 했다라는 뜻은 뒤에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강화가 강조니까 이런 거 당연히 물결이잖아. 얘가 당연히 물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사한 꼭 똑같지 않아도 되잖아. 문장 구조만 반복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가시에서 그대는 아는가 하고 저 맨 뒤에 연에서 그대는 아는가 이것도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함 속에는 동일함도 포함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있으면 또 끝난 거예요, 문장이. 이거 끝난 거고. 자, 2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뭐뭐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뭐뭐 아니었으면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뭐 아니었으면 뭐뭐 했을 것이다. 끝났죠? 그래서 1번은 5번이요 라고 한다면 1, 2, 3, 4번이 나한테 고민될 이유 자체는 없잖아. 그런 거.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이제 이 폭포라는 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거 조금 옛날에 많이 봤던,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나 2학년 나올 법한, 그래서 얘는 안 해줄 거지만 이 작품을 혹시라도 모른다면 보기를 좀 꼼꼼하게 읽어놔 두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작품 분석 안 해드리려고 이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으면 해서 이 내용 뭐냐면 거기 보기에서도 꼼꼼하게 얘기했지만 폭포라고 하는 것이 왜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떨어져 내리는 거잖아 얘들아. 그 떨어져 내리다 보니까 산에 떨어지는 폭포에 이렇게 긁힌 자국 또 남을 것이고 그걸 여기서는 칼자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것도 남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처받게 만드는 상처가 되는 그리고 폭포가 이 떨어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고 힘겨움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완전한 절망과 좌절로 보지 않고 그럼에도 자꾸만 상승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기의 아래쪽을 보시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인간 존재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 제가 매번 잘 들으세요. 매번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하거든. 사실 얘들아 어떤 사물이나 자연물을 가지고 내가 그 촌스럽게 이런 표현도 하지 않니? 내가 분필을 굉장히 좋아해 얘들아. 내가 분필에 관한 시를 썼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고교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현대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교육적인 무언가를 던져주고 싶은 건데 내가 정말 오로지 분필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로지 분필. 뭐 분필에 들어가 있는 나의 자부심, 교사로서의 강사로서의 내 삶의 뭐 이런 것 없고 그런 거 없고 원래 그런 걸 넣어야 되잖아. 그런 거 없고 그냥 오로지 분필. 어머나 분필 너는 왜 이렇게 예뻐? 뭐 이렇게 곱게 이렇게 시를 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연물이나 사물을 가지고 시를 썼을 때는 항상 인간의 삶의 모습을 유추하듯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매번 했죠.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런 폭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폭포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계를 느끼지만 절망과 좌절을 느끼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데 결국은 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비극성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시를 잠깐만 보면 내가 분석 안 하면서 내가 이 노파심 진짜 안 해준다며. 다 해줘. 잠깐 보시면 자, 1년에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이게 이제 폭포의 그 자욱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칼자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처를 주고 힘겨움을 주고 싶은 세모인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폭포는 아래로 떨어지죠. 즉 하강적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쯤 보면 2연의 세 번째예요. 하지만 벼랑의 직립 그 위에 다시 벼랑을 솟는다 라는 이런 상승적 이미지를 넣고 있다고.
하나 더 있어요. 3년을 보시면 한 마리 장수 어디냐 하늘 높이 나르던 상승 이미지, 그런 한 마리 장수 잠자리에 추락을 하강 이미지, 이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내용의 시예요. 이거는 좀 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시인데, 이렇게 내용을 알아두면 간단한 시인데 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체크를 하고자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안 한다면서 해줬어요? 해줬고, 자 대신에 자 이번에 문제를 잘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기를 읽었어. 내 말이 지금 아니어도 보기 읽었잖아. 보기에서 계속 얘기했을 텐데, 인간이 맨 마지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리고 실패하는 인간 존재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건데 뭐 그 위에도 읽었을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1, 2, 3, 4번은 모두 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5번에 2억년 묵은 이 칼자국은 파괴적 속성을 지닌 존재의 위력을 부각하여서 이와 대비되는, 보이세요? 인간의 나약한 본성 이런 거 아니잖아. 아니 인간의 나약한 본성 얘기할 것 같았으면 보기에서 왜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가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얘기하고 싶은 시다? 아니다. 그럴 수 없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면 반대의 개념이어야죠. 정답 보기만 봐도 5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알고 있지? 보기만 봐도 풀 수 있어요. 연습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나의 기억에서 미흡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야? 물론 얘 밑줄 문제거든요. 밑줄 문제라는 소리는 그 밑줄의 앞뒤 보면서 풀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만 보여주고 내가 이 시 보여주려고. 왜? 이거 EBS 얘들. EBS가 좋아하는 작품. 그래서 보여줄 건데, 자, 기억을 잠깐 봅니다. 기억. 문제는 풀 수 있어. 내가 너희 문제 못 풀까봐 시 보여주는 거 아니야. 자, 기억을 보시면,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이 애먼 뿌리와, 그 다음 잠시 살붙였다가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는 혼자서 한없이 떨기만 했을 거예요. 자, 그 위에도 그거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얘네들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혼자 떨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믿어줬으니까 담을 넘을 수 있었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다면 1번 선지 봅니다. 뿌리, 꽃과 잎은 가지로 하여금 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얘네가 아니었으면 떨었을 거예요. 이 떠는 걸 두려움이라고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을 거야. 그런데 그 아니었다면이니까, 이었기 때문에 떨지 않았다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문맥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떨고 있었다는 건 두려움의 이미지, 이렇게 문맥 보고 선지 보면서 시를 맞춰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을 풀 수는 있지만 저는 시 보여드리고, 자, 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시는 여러분들 페이지 71페이지, 여러분들 그 프린트 70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끝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되고요. 되게 쉬운 작품이에요. 쉬운 작품인데 이 작품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표현을 썼거든. 실현을 통한 성숙을 나타내는 시들이 되게 많다. 얘도 물론 성숙의 이미지긴 하지만 꼭 성숙이라기보다 얘는 조금 더 시련을 극복하는, 시련을 겪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그러한 이미지인 시고요. 이런 이미지, 이런 내용의 시들을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 얘들아? 너희도 지금 시련을 겪고 있잖아, 지금. 고등 마지막 수능을 위하여. 그래서 그걸 통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극복해낼 수 있다면이기 때문에 이런 계열은 봐두시는 거고요. 그래서 EBS가 좋아합니다. 제가 요거 그래서 쉬운 시예요. 한번 그냥 슬쩍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양 가지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쓸게요. 수양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겠죠. 담. 이 담을 이렇게 넘을 때요. 그때 그게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혼자 한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뿌리와 안 읽어도 되지? 뿌리 밑에다 쓸까요? 수양 가지 밑에 뿌리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꽃과 잎이요. 자, 위에 쓸게요. 자, 아까 읽어서 이렇게만 씁니다. 자, 잎이 얘네들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혼혈체 하나가 돼서 믿어주다는 긍정이잖아. 그러니 얘네들은 모두 다 긍정적 이미지로 쓰여진 거죠. 함께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 한없이 떨기만 했을 거예요. 떨기만 했을 거야. 즉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믿어주지 않았다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이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 혼자서 한 일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뭔가 협동적인 함께하는 이미지. 자, 함께하는 이미지 우리 세련되게 이런 거 알고 있지 얘들아? 뭔가 함께한다, 연대의식 이거 요 단어 현대시에 자주 나오는 매번 반복돼요. 선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 별거 없어 얘들아. 그래야지 고민 안 하잖아. 이거 연대의식 맞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맞나? 왜? 그게 반복돼서 머릿속이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거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됐죠?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다면 어라? 잘 봐 얘들아. 비. 두 번째, 밤새 정분만 쌌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폭설이 아니었다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지는 즉 담을 넘어가는 게 되게 신명나는 일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얼핏 생각을 하면 비와 이게 이제 EBS에서 나왔을 때 나온 건데 그래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 얘와 같은 형식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긍정, 얘네가 아니었다면 신명난 일이 아니었을 거야. 쟤네 때문에 신명이 났죠. 맞아요. 얘네 때문에 신명이라고 하는 건 흥이 나다,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쟤네 때문에 흥이 난 거 맞아요. 그렇다면 선생님, 쟤네가 긍정적인 존재잖아요. 맞아요. 도와준 존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긍정 존재는 아니에요. 선생님 왜요? 다시 볼게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다면 고집이 세 쟤는. 두 번째, 밤새 정분만 쌌던 정말 도리 없는 만의 이미지는 긍정이 아니잖아. 겨우 정분만 쌌던 도리 없는 어쩔 도리 없는 도리가 없는 그러한 폭설이 아니었다면 그러니 부정적인 존재고요. 스님 어떻게 이렇게 쟤 때문에 신명이 났다면서요. 근데 왜 부정적인 존재예요? 우리 아까 했잖아. 기억나니 얘들아? 시련, 고난 같은 것들을 극복해내는 시다. 시련과 고난인 얘네들이 나한테 시련이 없었다면 나 너무 나태해졌을 거야. 그런 거 많잖아 얘들아. 조금 더 나를 착직질하고 시련하고 강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라도 내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이 이미지인 표현들이요. 그런 표현 많잖아. 그런 표현인 시들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 얘가 아니었다면 사실 그런 거지 뭐. 우리 배운 견우의 노래요. 즉 혼자 있어야 되고요. 시련과 고독 그거 겪어야만 해요. 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걸 이룬다면. 그것처럼 얘네가 나를 더 흥나게 만들었어. 정말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이런 이미지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 앞에 고집세 항상 수식어고 표현 앞뒤 보시고 그래서 EBS든 뭐든 문제 풀이할 때는요. 얘를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초점 잘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나를 하게 만들어준 존재는 맞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얘네들은 모두 다 수양가지가 담을 넘게 만들어준 존재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됐어? 계속 갑니다. 자, 어찌됐건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고 담 밖에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다면요. 자,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실걸요? 금단의 담을 동그라미의 세모에 이미 금단의 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앞에 봐봐. 마음을 머뭇거리게 만들어. 머뭇세우고요. 담 밖에 가둬두는 수양가지를 담 밖에 가둬두는 저 담이 아니었다면 얘도 똑같이 시련과 고난 막아서는 근데 뭔가 내 앞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니까 더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극복하게 만들어주더라. 같은 이미지라는 거지. 앞에 수식어고 보고. 됐지?
그런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르치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서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요.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결론. 그러니까 자 보셨어요? 접속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이를테면 아까 첫 스타트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볼게. 다시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양가지뿐만이 아니라 목련가지라든가 등등 제가 등등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선생님 그게 같은 이미지예요?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양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뒤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제가 뒤쪽으로 연결해 볼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가지라든가 줄나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를 담을 넘을 때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죠. 그러니 얘는 같은 이미지인 것이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도박이기도 하고요. 가지에게 있어 담은요. 도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반이었을 것이다. 자, 도박은 어떤 위험한 것을 한번 감수하고서라도 위험을 감수한 모험 같은 거라면 도반은 뜻풀이 있어요. 함께 돌을 닦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박 같은 존재지만 어찌 보면 함께하는 존재야. 왜? 부정적인 거 맞지만 어찌 보면 나를 담을 넘을 수 있게 해준 존재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지가 담을 넘어 이랬을 거예요. 보셔야 돼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답을 보고 갈게요. 3번 다시 담을 넘어갑니다. 자, 니은. 비와 폭설은 가지에게 외적 시련이지만 동기를 부여하긴 했죠. 넘게 만들어준 거. 자, 디귿. 정수리를 타넘는 이유 근본적으로 담이 존재하기에 가능했고요. 4번. 목련가지나 담쟁이 줄기 이런 거는 수양가지와 같은 존재죠. 달리라고 하는 거 틀렸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5번 선지는 당연히 맞아요. 자, 오늘의 라스트입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이자 자, 여러분들이 힘겹게 진행해 왔던 현대시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요거 4번 드릴게요. 네, 4번 가세요. 이게 망가졌어? 자, 준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문제는 계속. 그렇지만 보는 눈을 키운 학생은 풀었을 거라고 보고, 설사 이 정도는 최고 난이도가 높은 거라서 못 풀어도 내가 현대시가 아직 안 됐나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 들은 대로만 계속 하시면 문제 풀리실 거예요.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자, 마지막 유형 보여드리려고 이미 실전 모의고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뭐냐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다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작품, 보통 이제 현대시가 2개의 작품 묶어서 나오는 케이스, 뭐 꼭 이제는 요즘은 현대시와 현대시만 묶지 않아요. 뭐 이거 복합으로 섞는 건 뭐 일도 아니야. 그런데 뭐 어찌됐건 문학 작품 2개가 나오기만 하던 것이 앞에 비문학 작품을 하나 넣는 요 추세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비문학 작품이 있을 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문제 중에 가장 여러분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1번 문제나 저기 4번 문제처럼, 그러니까 가를 바탕으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를 열심히 읽게 돼 있어요. 가를 열심히 읽으면 가 봐봐. 가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읽고 그러고 나서 그거와 연결하려고 하니까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야.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1번, 4번처럼 그거를 보고 연결하면 그냥 무시하시고 아주 조용히 가를 바탕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조용히 뒤에 나를 감상하세요. 그러면 나를 감상하세요. 시니까 감상한다는 건 동그라미 세모 하는 거죠. 동그라미 세모에서 여기서 여기는 이런 뜻인데 어머 여기 1번 선지 2번 선지에서 얘를 잘못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맞아. 이렇게 찾으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미.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잘 봐. 내가 왜 문제마다 살짝 달라 봐야 될 때가 있어.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건데 하는데 말 달리 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는데 자, 가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뽑을게요. 가를 좀 확대해서 보면 지문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문단, 2문단은 추상적인, 그러니까 내가 보지 마, 안 봐도 돼 얘들아 라고 하는 것들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 문단에 뭐가 되어 있냐면 마지막 문단 자 읽어볼게요. 한해 화자는 이라고 하면서 한 4줄 쭉 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4줄 내려오면 마음의 수수밭의 경우 화자는 이라고 한 4줄 그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본 학생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뒷장에 1, 2, 3, 4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를 보세요. 보기가 있어요? 없잖아. 물론 요즘 추세적으로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할 만한 것에는 아예 보기를 안 주는 케이스도 꽤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제는 풀 수 있고 앞뒤 문맥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보기가 있으면 너무 고맙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1, 2, 3, 4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없어요. 왜? 얘가 보기를 대신하고 있거든. 이거 작품 설명이에요.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놨습니다. 보기처럼 얘는 읽으면 좋지요. 읽어야지요. 작품을 모르면.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얘들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없어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리고 굳이 이걸 읽어서 얘를 바탕으로 막 풀지 마세요. 단지 얘는 보기를 주는 대신 비문학 뒤에 넣어준 거예요. 잘 읽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작품이 이런 거구나를 알면 문제 푸는 너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들어갑니다. 잘 봐. 예를 들면 제가 아래에서 페이지 76페이지 아래에서 4번째 줄 마음의 수수밭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쫓아와봐. 마음의 수수밭의 경우 화자를 괴롭혀온 마음의 고뇌가 없었다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자세를 깨우치거나 내면적 고향의 경험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소리는 아까하고 비슷하네. 없었다면, 고뇌가 없었다면 깨우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소리는 뭔가 마음을 괴롭히는 고뇌가 있어서 뭔가 화자가 깨달음을 얻고 깨우치는 그러한 게 있었어요. 마음이 고양됐어요. 더 높아졌어요. 한 번 더 읽을게. 자신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이것을 철저히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화자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었어요. 자신의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이 피하려 하지 말고 직시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을 얻었어요. 이런 내용이구나. 이 시 이런 내용이네.
알면 얼마나 편하냐고. 뭐 몰라도 15 오면서 동그라미 세모 하다 보면 어라? 아 이런 내용이구나. 뭐 하면 좋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알면 얼마나 고맙냐. 얘가 보긴걸? 보긴 봐야지요. 이 소리야. 그래서 이제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화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현실인데 그거를 이렇게 되네. 자, 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번 문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1번 문제. 자, 가를 바탕으로 했지만 내가 얘기하는 가를 바탕 굳이 그 개념을 보지 말란 소리예요. 왜냐면 2번 선지를 봐주세요. 2번 선지를 보니까 시적 주체가 느끼는 내면의 부정적 정서를 시상 전개. 사실 여러분들 이제껏 선지를 봤지만 이런 표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시적 주체, 내면의 부정적 정서 이런 표현을 사실은 선지에서 잘하지 않아.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왜? 이건 다의 위에 개념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이 문단에 있거든요. 이 문단을 보시면 뭔가 시적 주체가 감정을 다 내는데 뭐 인간의 주체가 직면한 부정적인 외적 상황을 타개해서 주체의 부정적 상황을 회피하고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얘를 읽거나 말거나 읽으면 시간만 걸리고 읽으면서 더 헷갈릴 뿐인 거예요. 얘한테서 나온 선지는 맞아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자, 2번 선지 다시 읽으세요. 자, 저는 다의 그 이 문단을 읽은 게 아니에요. 이 문단은 안 읽었지만 그거에서 선지가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리고 가를 바탕으로 하세요라고 그 부분을 보고 하세요. 이 문단을 보고 푸세요. 이지만 안 그래도 된다. 예를 들어 2번 선지 다시 읽습니다. 시적 주체가 느끼는 내면의 부정적 정서를 시상 전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출발, 시가 맨 처음 시작하는 점에서 부정적 정서가 나올 거예요. 사실 아까 보기만 봐도 맞는 말이지만 정말 그런지 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 할 수 있잖아. 자, 시 들어갑니다.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자, 수수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위 윗 몇 장 더 얹어 뒤라는 뒤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 저녁만큼 저문 곳이 여기 또 있다. 저물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수수밭 그리고 뭔가 저물은 뒤라는 마음의 고뇌 같은 거, 뭔가 부정적 정서 이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왜? 보기가 그럴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번 선지는 맞는 선지네요. 나머지를 보든 안 보든 답은 2번인 거예요. 됐니? 지금 어떻게 푼지 봤지? 그러니까 개념 부분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하지 말란 소리야. 다이에 간혹 그 비문학이 이럴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간혹 보기 지문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 보기야, 보기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2번 풀고 가겠습니다. 나의 표현상 특징, 나시가 앞에 시예요. 그 왜 한이라고 하는. 자,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제가 그냥 답만 얘기할게요. 도치의 방식으로 2번 선지 보세요. 뒤에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이거 물결 얘들아. 표현법을 썼다는 건 강조는 거의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도치가 있는지만 찾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1년 읽겠습니다. 감나무쯤 되랴. 감나무쯤 될 것이야 아마.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놓치잖아. 다시 읽어요. 두 번째 줄부터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감나무쯤 될 거야. 감나무쯤 될 것인가?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도치 맞죠? 그러니까 도치가 쓰였고요. 그렇다면 2번의 답은 2번인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갈게요. 3번. 자, 다를 이해한 요거 다는 이따가 그냥 봐도 되지만 제가 이따 보고 가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가를 참고하여 했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굳이 가를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다. 단지 나작품과 다작품을 분석하면 된다. 나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기처럼 나와 있는 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76페이지 아래에서부터 8번째 줄이니까 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읽으셨죠?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뭔가 삶과 죽음? 그런데 사랑하는 이미 죽었어요? 저승에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내 전 마음인 것을 알았어. 뭐 이런 내용이었을걸요? 맞지? 그런 내용이어야 돼요. 네, 제가 읽었거든요. 네, 나도 읽어야지 뭐. 맞아? 자, 4번에 1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의 나무가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다는 구절은 저승밖에 없다는 것, 저승까지 가겠다라고. 그게 보기, 아이고,
복이 어디 있냐면 그 저승까지 가서라도 사랑의 전 마음이면 저승까지 가겠다는 말은 없구나. 미안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 저승 봤는데. 자, 한해 화자는요. 다시 읽을게요. 삶과 죽음 사이의 절대적인 경계로 인해 사랑을 실현 못해요. 이미 죽었다는 소리죠. 그건 나왔어.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자신의 전 존재에 해당하는 것, 자기의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전부라고 느꼈어요. 그 다음 이 같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랑대방을 이해하고 그의 존재와 결합해서 더 큰 사랑을 이루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 그게 이연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왜? 임한테 가야 되니까. 두 번째,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 임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나 마지막으로 휘둘러질 건가 본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앓는가 몰라, 앓는가 모른가 이런 마음이에요. 저승까지라도 가겠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을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시에 맞춘다면 1년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과 좌절, 나는 이렇게 사랑까지 포기할 거야, 절망적인 상황이야, 좌절했어 라는 내용을 보기에서 읽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 반대로 그 경계가 느껴지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사랑을 이루고자 이런 표현을 봤죠. 1번 틀렸죠? 네. 네. 보기 보고 풀라고 그랬잖아. 자, 1번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제가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자, 마음의 수수밭도 EBS 작품. 자, 얘만.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써준 거 기억하죠? 괴로움을 극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길어서 길수록 간단하게 그냥 요점만 요약하면 되는 거 알지? 제가 요약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마음이 수수밭을 지나간다. 자, 수수밭이 여러분들 페이지 8페이지요? 거기 혹은 79페이지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필기를 하시는데 저 위에까지 필기를 할 건데요. 저 아래서부터 필기할게요. 나중에 뭐라 하지 마. 선생님 저 공간 없어요 하지 마. 자, 마음의 수수밭이 지나간다. 왜 내가 아래에서부터 해야 되는지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것이 여기 또 있네. 저문거. 자, 이거 겉으로는 수수밭을 얘기하고 있고 저물은 환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그냥 쓸 수 있는데 뭐라고 쓸 거냐면 화자의 마음에 고뇌라고나 할까? 그렇게 하겠다고 보기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 마음의 고뇌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물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 뒤에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 땅을 위에서 아래 땅을 들여온 거 하강적 이미지요.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도 볼 수가 없어. 논뚝길 넘어 길 끝에 보리밭길이 있고요.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어요. 보릿고개가 뭔지 알지 얘들아? 요거까지 설명은 안 할게. 그러한 세월이요. 그러니 먹을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던 그런 세월. 꼭 실제 삶일 수도 있지만 여기선 그런 실제 삶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마음의 고뇌가 중요하지. 계속 가겠습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요.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어요. 바람이 내 등짝을 때리잖아. 그리고 그림자는 세상에 깊다 못해 어둡다 못해 암처럼 그럼 뭐 안 봐도 세모지만 이런 거 다 나의 마음의 고뇌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 자, 머리를 이제 흔들고요. 얘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죠? 산 속의 산 위의 산, 어쨌든 산을 볼 거예요. 자, 산을 올려다 보는 거니까 우리 이럴 때 상승적 이미지다라고 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상승적 이미지는 거의 긍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긍정일 겁니다. 왜? 화자 마음 변해야 되지 않니? 고뇌가 있지만 그걸 극복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 이미 감 잡았어요. 이렇게 시를 봐야 돼. 계속. 그래서 산 위의 산을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자, 이거 이제야 알았다라는 깨달음이 나왔다면 무언가 깨달음의 이미지를 주는 건 당연히 이제 긍정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하늘 자리는 싱싱하게 됐잖아. 저 위에는 뭔가 싱싱하고요. 푸르러요. 그럼 됐잖아. 긍정을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면
색채 이미지가 쓰였습니까? 색채어가 쓰였습니까? 네 하시는 건 이젠 기본. 계속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리고 그 밑에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가 나 올라가라고요. 지금 푸른 것들이요. 푸른 것이 나를 툭 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밑에도 쓸게요.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올라가야 한다고 나를 부추겨요. 깨달아야 한다, 나를 막 올라가야 한다라고 부추겨요. 나를 뭔가 일깨워주는, 각성을 유도해주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 하나 더 나올게요. 그래서 내 막막함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뭔가 각성이 됐지요.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에 목탁새들이 나를 깨운다. 한 명 더 있었어요. 목탁새들. 그러니까 나를 깨워주는, 각성시켜주는 존재니까 당연히 긍정 존재일 거고요. 그냥 써줄게요. 각성시키는 존재, 긍정적인 존재예요. 그럴 때마다 제 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나를 깨운다. 그러니 얘네들은 나를 깨우는 존재고요. 내가 깨워지는, 제 정신이 듣는 것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죠. 각성. 이런 거 뭐 각성시켜주는 각성.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세상을 봐야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죠. 아까 직시라는 표현 나왔을걸요? 똑바로 봐야 괴로움을 떨치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산 옆구리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내 몸에 들어와 앉죠. 자, 올라갔어요. 들었더니 천불산 하면 뭐 그 어떤 불상이 있는 그런 산? 됐어요. 산 이름인데요. 뭐가 중요해. 긍정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내 마음속 수수밭이요. 이제 환해졌죠. 아까 수수밭이 저물었어요. 이제 내 마음의 수수밭은 아까와 달라요. 환해졌죠. 얘는 저문 것이 있는 수수밭이라 세모, 얘는 환해진 수수밭이라 동그라미.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시련을 극복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고뇌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저 보기 보고. 물론 솔직하게 얘기해. 물론 알죠. 이시 알죠. 저 알고. 뭐 거짓말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어. EBS 뭐 수십 번 가르쳤죠. 그러니까 알지만 보고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는 거지? 내 말. 자, 라스트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못 풀었던 3번 풀고 갈까요? 저녁만큼 저문 것이라든가 절골의 그림자는 세모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넓게 화자의 내면 상태 이래도 되죠. 부정적인 내면 상태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냥 내면 상태도 맞는 말은 맞죠. 길의 공간적 의미와 보릿고개를 넘는 세월의 시간적 의미. 네, 길은 공간이고 세월은 시간이니까 맞죠. 4번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의 자리는 올라가라고와 연결돼서 더 높은 곳을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 왜? 긍정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든가 이런 것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향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바람과 목탁새들은 화자가 제정신이 들도록, 네, 제정신이 들었다. 얘네 때문에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긍정 존재니까 긍정적으로. 자, 3번 볼게요. 산속의 산과 산 위에 사는 긍정 하셔야죠. 왜 쓸데없이 막막한 이런 부정을 하겠습니까? 너무 쉽죠? 긍정, 부정. 사실 이제 익숙해지면 긍정, 부정은 너무 쉽고요. 긍정, 부정을 너무 쉽게 하고 나면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혹시라도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저 요즘 현대시가 요즘 왜 이렇게 너무 요즘 유치하게 내는 것 같아요는 유치하게 요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유치해진 겁니다. 전 항상 현대시가 유치해요. 다음번은 산문인데 산문 시간에 또 얘기할 겁니다. 난 항상 산문이 유치해. 산문은 너무 가장 쉬워. 이 얘기는 산문 시간에 합시다.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대시 5주 동안 길게 특강 끝까지 들어준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현대시 성공을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아 고생 많았다. 수고하셨습니다.